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미래전략국장님,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 노도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총괄 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 담당 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운영총무위원회로부터 동년 4월 26일 주민도시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께서 본위원회의 회부함에 따라 김보원 위원장께서 금일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되 상임이사에 참여하지 못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추가 검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뭐 더 개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는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에서 질의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차 재난지원금, 왜 지금 그 지원금을 우리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지, 그 이외에도 좀 설명해 주시고, 왜 10만 원인지, 10만 원을 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략회의하는 과정에 그 쟁점이 됐던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그 최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시기이어야 하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년 연속으로 그 수용구 안정자금을 국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또 칭찬도 해주셨고, 그리고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사실은 작년 2021년 후반기부터 사실은 3차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고, 본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도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편성은 못하고 이제 올해 2022년도로 넘어갔고요. 그 시기적으로도 그 정부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도 있었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계속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저희들이 그 다른 남구 옆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3월에 추경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4월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처럼 4월에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10만 원이냐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좀 작지 않느냐,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이 오히려 더 지역 주민들한테 더 보탬이 안 되냐는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마침 또 저희들 1회 추경 준비하는 과정에 또 남구가 또 10만 원을 지역 주민들에게 준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1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기의 어떤 쟁점도 있었고, 예산의 부분에 대한 쟁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런 토론을 통해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길래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20만 원 줘도 되잖아요. 제가 파악하는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보면 20만 원 줘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6월 1일이 선거일이니까 우리 임기는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요것만을 가지고 당선자들과 협의해서 의회가 결정을 해 줘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6월 달에 결정 나면 어떤 차질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최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만 원이냐고 하시면은, 사실 지금 저희들 손색행 이기금이라든지 이런 가용자산을 총 저희들 정리를 하고 보니, 최대 10만 원까지는 저희 구에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10만 원까지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구 재정 상태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 지금 그 옆에 인근의 남구에서 계속 지금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지난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 어떤 수용 구민들의 어떤 사기 부분이라든지 저희 수용구의 어떤 네임밸류에 비했을 때 과연 남구에 보다 더 늦추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기가 그래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수용 구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남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가지고 질의 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그 방역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 시설에도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금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이제 10만 원 주는 지원금하고 남구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그 같은 근처에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좀 비교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번 저희들 1회 추경 그 장수영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1회 추경 편성을 할 때 인접 뭐 지금 부산의 6개 구군에서 지금 그 종교단체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소독 장비라든지 물품을 그 구입하는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저희 군은 사실 그 작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방역 물품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그 이전에 계속 그 방역 물품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용도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검토가 있어서 사실 요번에 저희 1회 추경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또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김덕수 의원입니다. 사실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우리 수용구의 자체 예산으로서 174억 5천여만 원이죠. 재난지원금 3차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건으로 이렇게 상정을 시키는데 사실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우리가 1차, 2차를 지급하고 나서 그 지급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의원도 지급에 1차를 하고 나서 2차가 지급될 때에 그 주민들이 불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잘 그 좀 운영 매뉴얼을 좀 체계화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 제시도 한 바가 있는데요. 1차, 2차 지급하고 나서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왔다. 1차, 2차 금액 총 금액을 합치면 180억씩이라고 약 보면 16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평가하는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들 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는 그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1차 때 그 어떤 부실했던 부분이라든지 미흡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사실 2차 때는 그 어떤 크게 큰 문제 없이 그때 그 코로나가 막 더 심해졌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재난지원금 배부 시에 그 어떤 다른 그 뭐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발생한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지금 약 말씀하신 대로 약 170억 정도를 1차, 2차 그 수용 구민들에게 수용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선불 카드를 배부를 했습니다. 부산은행의 어떤 그 연구팀에서 자체 팀에서 그 얘기에 의하면
자체 이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 약 그 2배 정도의 추가 그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 의견이 아니고 부산은행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 재난 상황이 되어서 크게 뭐 어떤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하다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또 행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우리 수용구 구정의 전체적인 어떤 큰 사업 중에 어방축제 같은 경우도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성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활동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완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의 혈세가 지금 3차까지 하면 300억 가량이 지역에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라는 그런 관점, 물론 저도 인지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 건지를 전문기관에 용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우리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인건부에서 하니까 국민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러면 4차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20만 원이 왜 안 되느냐? 지금 왜 10만 원이고 또 5만 원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집행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돈 받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수용구 돈 많네.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김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결산을 하면서 그 부동산 교부세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총 340억 원이 들어왔고요.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그 하다 보니까 약 260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조정 교부금이 4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예비비가 106억 정도 그 편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 그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이야기하는데 제 자립도 같은 경우 순수하게 우리 지방세로만 할 수 있는 게 한 20% 낭비되잖아요. 그럼 자주도는 한 50% 되는데 50% 되기 위해서 한 30% 외까지는 부분은 이런 교부세와 예를 든다면 지방조정교부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나열하면서 174억을 손들어 줄 수 있다. 이게 예산 운영에 너무 덩어리 치는 듯 관점 없는 일 아니냐 본인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나눠줍니까? 그럼 내년에 나눠줄 상황이 안 되면 그 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의 예산을 이행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수용구 구조는 행정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돈만 자꾸 주면 돈을 가발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국장한테 해도 좋고 안 되면 부구청장 불러와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되게 답변을 해보시라고. 이 돈이 지금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봅시다. 부동산 교부세를 340억 왔다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중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땡겼다. 그래서 교부세라는 게 인구 대비 전체적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될 거, 예비비 많이 축적되는 걸 해가고해서 점수 매겨가지고 승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스울 일이야 이게. 왜 우스울 일이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지방으로 승들어주는데 지방을 승들어지니까 돈이 많이 내려오니까 이 돈을 가발을 못하고 있다. 행정력이나 창의력이나 계획성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부담지는데 지금 이제 청년이나 새로 신입 그 젊은 층이 주택을 구매하려니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주택을 못 구한다. 이런 주택 문제. 이게 악순환의 연속의 연상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 돈을 쓸거라주는 거 왜?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면 수용구만에 법이 허락하는 대로 청년들한테 주택 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창의적인 걸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제의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김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처럼 저희 수용구에서 나름 청년 정책이라든지 수용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수용구민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는 뭐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올해부터 저 수용구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 매진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대 의회가 처음 시작될 때 7대 의회에 마무리되면서 8대 의회 처음 시작될 때 수용구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 용역을 2억인가 3억 들여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8대 의회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 민선 7기죠. 강승태 청장님이 시작되면서 그게 예배가 뭉개졌어요. 자 봅시다. 부동산 교부세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재산세라든지 그 일단 그 재산세를 지역 주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부산시에서 정부에서 거둔 부분을 다시 정산을 해가지고 지역 어떤 지자체에 내주는 게 그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교부세가 여러 종류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교부세에 내려오는 금액 정도는 부동산 정책에 나름대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요. 자, 170억씩 5년을 묶으면 이거 한 1,000억 안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수용구의 주택 정책으로 청년들의 집 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에 가정해보면 그게 이거 신발시 나눠줄 때 효과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세금 나올 거고. 예를 든다면 선순환의 어떤 선호적인 어떤 그 효과를 가져가는 정책 이게 지방자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와가지고 지금 돈이 입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게 지금. 민주 과장님이 기획과장님이죠. 내가 요즘 선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 이름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해준다 안 해준다 이전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제가 보는 8년의 구정을 본 중에 큰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 안 되면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아니 그 간부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 173억 10억 원씩 한 번 더 나눠주고 내년에 한 번 더 나눠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정도의 세율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는 앞으로 계속 더 내려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5년간의 수용구에서는 SOC 기관사도 예를 들어 도서관이니 체육센터니 엄청나게 많은 걸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교부세 부분은 조정교부금이나 그 중앙의 교부세 부분은 독자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없으니까 거의 구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이거 돈이 지금 적체가 된다. 이런 사람이. 그게 동의하십니까? 실제 동의하잖아요. 계속 사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답변을 좀 해보시라고. 지금 바로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진짜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이 3년간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작년도 본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아마 하반기에 지금 준공이 이제 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특별 교부세라든지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해마다 이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조금 이야기 더 해야 됩니까? 사실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8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예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심의를 하다가 지금은 4,500억에서 5,000억이 되는 예산이 왔어요. 그러면 5,000억이라고 보면 우리 구에서 구비 자체적으로 지방세 받는 부분이 20%면 1,000억. 그 다음에 뭐 복지 관련돼서 선들어주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게 보조금이 있겠죠. 보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손가락 집어도 앞으로 30%인 1,500억 원이 계속 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내년에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러면 이거 진짜 중간까지 흔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교부세나 교부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문제죠. 지금 세액이 올라가는 한데 안 그러면 경기적인 버블이 일어나든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이 세액 부분의 예산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맞물려서 이래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가정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1,800억, 2,000억 되던 예산이 지금 5,000억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수영구의 구증과 기본적으로 중간 관부 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5,000억에 대한 준비 그리고 여기 1,500억 원에 달하는 교부세 조정 교부금에 관련된 부동산 교부세에 관련되어 있는 연에 내려오는 이 예산에 대한 준비 행정에 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돼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의 눈높이까지 안 온다.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와서는 그 예산이 쌓여서 이렇게라도 세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도 과장님하고 가장으로 8대대 마무리를 하는 지금 상임인데 아까 말한 내 질문대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노? 수영구청 돈 많네. 그게 돼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다 이거.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의 명령하고 부산은행은 우리가 그냥 돈 넣어주는 데 아닙니까? 부산은행은 돈 빌려주고 돈 받아가는 이자 받는 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세금은 돈 이자 얼마 받는 그게 국고 혈세보다 큽니까? 그러니까 부산은행의 기준에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기관이 왜 있습니까? 연구기관이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평가도 하고 해서 차후에는 이 금액의 효과성 이전에 1,500억 정도 이상의 앞으로 더 벌어지겠죠. 벌어지는 재정 자주도 50%에 30% 가량의 1,500억
부분의 금액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우리 도심이잖아요. 그러면 뭘 할 거냐? 장기적으로 뭘 할 거냐? 우리가 그 지역발전특별기금도 제가 요청해서 한 거잖아요. 조항예산 잘못 받았기 때문에 성격을 규정하자.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정책에 관련된 거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면 3천억 정도 해가 저대 좀 위에 집고치가 청년들 살 수 있고 젊은 층들 와서 저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써보세요. 그게 지방자치에 꽂히고 우리 지방이 발전하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나는 인정하십니까? 김덕수 의원님의 그 의견은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8대 의회가 마지막 1차 중앙분결 예산안의 상임위 마지막인데 제가 부의장으로서 뭐 지금 계장님들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8대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부청장님과 부부청장님 특히 우리 김여롱 국장님과 여러 직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모두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뭐 복지 정책과에 드리려다가 과장님한테 다들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우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자금 같은 경우 아마 저희 8대 의회 들어가지고 단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의회가 이제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한 8일 전에 보통 예산서도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데 이전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조금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자리를 조금 미리 마련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오늘같이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좀 강력하게 안 내셨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저도 전화로 통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얘기를 들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8대는 이제 끝나지만 9대에 새로운 또 의원님들이 또 들어오시더라도 집행부와 또 의회가 함께 조금 이런 큰 사업들을 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미리 좀 논의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함께 설정해 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을까요? 답변. 또 질의하실 전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교부세가 그 작년 10월 달에 내시액이 299억쯤 되죠. 예. 그리고 또 본예산에 18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억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21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4월 달에 교부된 액수는 340억 아닙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최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맞습니다.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340억을 교부받아가지고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반영된 액수는 214억입니다. 그럼 차액이 126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반영된 액수가 126억쯤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게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통째로 어쨌든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았을 텐데 내시된 액수의 그 180억을 반영한 건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게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부받은 그
그 액수가 340억인데 실제로 214억밖에 그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가 있는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만 찾아봐도 없고 그러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가 결정했는가 하는 게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그재작년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영률 이걸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책임질 건가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걸 건의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 주시면.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최정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서에는 어떤 자금의 부분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좌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 반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최종태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던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해가지고 그 저희들 그 본예 예산 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 아마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출발이 아마 그 뭐 우리 오승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너무 급작스러운 건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시기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8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드리면서 큰 금액에 대한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충분하게 이제 의원들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그 논의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또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워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뭐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 이제 끝났고요. 그럼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효신 스마트 도시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고, 예.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마트 기술 전기 자전거 운영이 이제 새로운 신주석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스마트 도시과에서 왜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스마트 도시과장 정효신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전기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 2021년도 설계가 시작되어서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 스테이션과 공공전기 자전거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영동에 있는 그 현장지원센터 앞에 있는 수영성 남문 에코쉼터와 수영성 박물관 앞에 있는 에코쉼터 2개소에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지금 이제 시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그 앱이 이번 달까지 완성이 되면 다음 달에 시범 운영을 해서 6월 달부터 이제 그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스마트 도시까지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또 운영은 이제 제가 운영보다는 이거 있거든요. 지금 수영구 내에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는가요? 수영구에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 수영 강변부터 해서 그 가갈리 해변, 남천항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수영구 내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있긴 있지만 그다지 안전하고 좀 쾌적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공공 서비스인데 공공 서비스가 이제 불안전하게 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걸 공공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하다가 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실제 제가 수영 강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자전거 도로랑 보행로가 같이 존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당히 길이 보도폭이 좁아서 사람과 자전거가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공공자전거 운영을 한다. 좀 우려되는데 그런 면에서 왜 하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그 지역 주민이나 이제 도시재생 사업장에 오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에 공부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고 현재는 그 공공전기 자전거가 그 배터리 수명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시재생 탐방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5월 달에 시범적으로 추천 코스를 발굴을 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추천 코스도 만들고 잘 운영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저 편의를 위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일반 자전거를 타고 그냥 다니다 보면 특히나 수영동 인근 이쪽에는 골목도 좁고 좀 걸어 다니고 좀 재밌는 게 많아서 충분히 사차하고 좋은 곳이다 하지만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하는 거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이 관련해서 관계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 부서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뭐 보행로 확보라든가 자전거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한 자전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셔서 하나만 여쭤보면 아까 디베이트에서 봤는데 배터리가 2시간 완충하면은 하루 종일 아까 탈 수 있다고 하셨나요? 완충 시간은 6시간 정도 되는데 그 6시간 이제 충전이 되고 나면 저희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하절기는 6시까지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6시간 완충할 경우에 그 운영 시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장수영 의원님 그 답변하실 때 이게 이제 2시간 정도 배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2시간이 이용 시간이라서 이용 시간이 예. 2시간이고 배터리는 하루 종일 배터리는 9시부터 6시까지 예. 한번 완충했을 때 예, 사용 시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공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헬멧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하는 뭐 자전거 이용 법률에 준해서 하는데 그 의무화는 아니지만 저희가 헬멧과 안전에 이제 그
그 기반되는 이런 장비는 다 구입을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은 저희가 구입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자전거가 우리 구에 처음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수년 전에 이미 도입돼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나 또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아까 장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유념하면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살펴봐주십시오. 오성현 위원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도시과에 대한 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효신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아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수 구입 보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수imobil 도서관에 1,000만 원, 왕리 도서관에 도수 구입 11호 1,000만 원 줘봤는데 결국 이게 그 바로북 그걸 활용해가지고 쓰이는 게 다인 것 같거든요. 전기 구입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영구 도서관 이제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도서관이 독립되어 있다가 이제 평생교육과로 왔으니, 개관에도 맞추고,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이 왔으니, 이 구비로 도서 구입비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서점을 통해 가지고 바로 구입하는 이게 사실은 도서관에 책을 소장하는데 그 적절한 제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서점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걸 도서 구입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개관했고, 그리고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이 들어와 있으니 우리 직접 그 시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구비도 좀 보태가지고 도서 구입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좀 도서 구입비에 지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임영아입니다. 최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도서관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4개를 전부 합하면 1억 정도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 분배를 해놨는데 본회사 안에 보면 저희들 구비로 해가지고 1억 8천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면 현재까지는 한 2억 8천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이번 올해 지금 4월 22일 날 도서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가로 해서라도 구비를 해서라도 도서를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영구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사업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필요성에 이 청소년 공간에 대한 순기능적인 좋은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 공간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도 굉장히 많이 도래가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폭력이라든지 또 뭐 왕따, 성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에서부터 뭐 공간 배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전용 공간이 생기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 공간이 부산에는 저희 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는 그러니까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에 생기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별로 한 5개소씩 만들어진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3개구를 가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좋은 사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 공간을 조성하려고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면서 서울 사례나 경기도 사례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보고 운영이나 이런 데에 무리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곳에 이제 그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시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강구를 해주시고 특히 청소년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번 첫걸음을 필두로 해서 향후에 우리 수영구에서도 많은 청소년 전용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이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왔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관은 있는데 한 5분간 쉬자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 5분만 그러면 한 10분만 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예월 과장님.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민원여건 과장 직무 대리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장이 공식이 되면 직무 대리를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민원여건 과장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조정태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번 그 민은 여건과장님 자리가 비게 된 계기가 이제 오성현 동장님이 그 국장님 병가 그거를 하시게 되면서 연달아서 내시게 됐는데 그게 정기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얼마나 병가 휴직을 낼지 모르고 우리가 정기 인사 다음에 휴직을 내셨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그러면 이제 민은 여건과장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과장이 또 자리를 하고 하면 연쇄적으로 자리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 과장들을 막 자리를 옮길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나마 이제 그 과장님이 역할이 좀 그 한 민은 여건과를 비우고 나머지는 그 체제로 그대로 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동장을 비워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장은 꼭 채워야 되고
민원여건 과장은 비워놔도 되는지, 그리고 자리가 비면 어쨌든 직무 대리 대행 이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을 발령내는 게 아니고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을 계속 비워놓거나 과장을 비워놓거나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 4년 하면서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거를 다 직무 대리를 뽑고 이렇게 하던데, 이번 민원여건과장은 이렇게 비워놓으니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뭐 재선돼서 오실지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래 되지 않습니까?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부서를 비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 이번에는 선거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동을 비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사실은 부서를 비운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임 계장 중에 한 분을 그 과장 대리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래라도 이렇게 과장을 이렇게 공석으로 나눠놓는 것보다는 선임 계장이 과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뭐 과장 진급하시는 분 있으면 채워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 좀 뭐랍니까? 제가 볼 때 뭐 제가 공무원 생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뭐 명단에 이렇게 비워놓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따로 영태 위원한테 뭐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뭐 듣도록 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행정지원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곽예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수 복지정책과장님, 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그 제출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의회가 그 우리 구청하고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걸 결정할 때 어떤 정책이든 결정할 때 그 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예산이 크든 작든 그리고 국민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정책마저도 사전 논의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생활도 하셨고, 그럼 8급 때 또 우리 의사과에 계셨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1인당 10만 원씩 그 지원하는 이 결정이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 연말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고 그 정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서류로 제출된 그 날, 이 책자가 온 날, 그 과장님 두 분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미 의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딱 상황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는 뭐 이걸로 마치는데 다음은 우리 그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함께 결정하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그치지 말고 그 예로 들자면 이런 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시작될 때 우리 의회와 함께 협의를 해가는 그런 그걸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회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기와 액수 이런 것들을 의회도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의 여러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이 같이 이렇게 버물려져서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현실적인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풍토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의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의회와 함께 이렇게 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 서비스를,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의원들을 상대로 이 불가피하게 이걸 그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좀 설명하고 좀 양해도 구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사전 논의 못했다라는 것도 좀 사과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삭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저희 간부 공무원들께서 명심해서 의회와 함께 가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고 그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봄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봄을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3차를 하면서 지금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주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3차 재난지원금이었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많은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논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예산도 문제지만은 여건도 문제, 우리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긴급 생활안정자금 이 지급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오승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도 한 달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빨리 드리고 싶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은 6월 20일경에 지급을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나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0일 정도 그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전에 이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나름대로 이런 홍보 활동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 역산에서 보면 한 언제 정도부터 진행이 될까요? 지금 홍보는 선거가 다 끝난 후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수막도 개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월 4일쯤부터 홍보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 기간을 한 2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전화로 통화를 한번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이게 뭐 좀 시기도 그렇고 또 이게 뭐 집행부에서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다분히 또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6월 1일 날 뭐 전국 동시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사실 집행부가 하는 것도 공정선거의 중요한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속기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저희들이 나중에 수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8만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자영업자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그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게 174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 5천만 원 홍보비 중에는 그 현수막이 65개소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제작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몰라서 누락되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많은 현수막을 개청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뭐 60개를 붙인들, 100개를 붙인들 못 보고 지나가는 국민들은 또 못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거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별 문자를 쏘아주시든지 하면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은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 방법을 꼭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못 받아가시는 분 안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박경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SNS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1, 2차를 그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다 보니 한 95% 정도는 열심히 받아서 다 쓰십니다. 그런데 5%가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뭐 현수막도 본 적이 없고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수막에 의존하기보다는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문자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긴급 재난문자도 사용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들에 정말 홍보가 잘 돼서 모든 분들이 이런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건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이야기가 충분한 의견에 대한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또 어느 위원님들은 뭐 동의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촉박하고 또 더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전반기든 지금 후반기든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좀 주요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분들이 다 계시니까 아까 우리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임박해서 또 나름대로 시간을 준다고 해서 또 뭐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우리 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다 이렇게 접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같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좀 더 매끄럽게 또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임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윤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하게 사업 설명서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CCTV 교통행정과 장윤윤입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50개 정도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 이제 그 2번 감지를 해서 단속이 되는데 처음에 그 단속 구역에 그 차량이 진입을 하면 그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고 그 사람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들 그 문자가 가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이제 구역에 들어가면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걸 사전에 알려준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알림을 어느 정도 시간을 개입을 둬야지 주차 단속에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그 시스템 상으로 그 문자가 가고 해요. 저희들이 한 7분 정도 조정차가 되면은 실제로 단속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차를 뺄 수도 있고 차를 못 빼면 단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7분 정도의 유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차를 뺀다면은 이제 단속 연할 수가 있고 그 뒤에 계속 있으면 단속될 수 있다. 그 말씀이고 제가 이거 2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사전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게 안 맞겠냐라고 이제 좀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년 전에 됐고 정이 됐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된 이유는 뭔가 왜 그런가요? 그 위원님들이 행감할 때 한 2번 정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불법 주정차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하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하면 그 용역비가 1억 잠시만요. 용역비가 1억 3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하는 걸로 그 유지보수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한 6,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거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 알림이 서비스를 추경에라도 도입을 하자 이래서 지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그 방금 이게 국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아직 그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다음에 이제 시행하게 되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이제 더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겠구나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망미 공영터 주차장 건립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취소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그 인근의 망미중앙시장 전통 활성화와 그리고 SK아파트에서 중앙시장 내려오는 불법 주정차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차면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타워를 이제 그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은 그 빛공해라든지 소음, 매연으로 인해서 그 불편을 이제 완강하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그게 좁은 길이라서 이제 그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주정차가 더 심해진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용역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9억 4천 정도 과정로 주차장 설치비를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14억 정도 설치비, 그러니까 14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오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땅을 사서 자주식으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런 망미공영 타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가면서 설명회는 그 결정된 다음에서 설명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택가 안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에 대한 총괄진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과장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마지막 상임이라서 제가 뭐 다음에 말할 기회가 만만치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동 일대에 지금도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첫 그 유딜 사업입니까? KT 있는 그 볼록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수구 관련돼 가지고 그 악취가 안 나도록 이 도로 포장하고 하면서 그 척구를 드러내 가지고 그 악취가 좀 작게 나기 위해서 안에 내부 시설을 하고 또 위에 그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방도로 측면이 차가 가면 너무 전부 다 소리가 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100군데 발로 디뎌보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차가 가면 정말 옛날에 있는 그 상태에 예를 들면 차가 통행할 때의 상태보다 더 불량한 어떤 소음도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들리던데 그거 좀 새로운 신기술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과장님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금 이게 좀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건데 이게 조금 제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게 이제 소음 악취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 악취 방지 덮개 그런 시설인데 우선은 그 직구 뚜껑을 이제 연 다음에 그 안쪽에 설치를 하고 다시 기존 뚜껑을 다시 덮는 방식으로 현재는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음이 나는 이유가 일단 보고받은 건 없는데 그다음에 정확히 현장 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고요. 그게 이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들뜬 현상을 해가지고 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축구 뚜껑 자체 이제 노후 문제로 되는 건지를 한번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 뭐 가장 더 깊이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그거 그냥 부가지고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저 작은 소형 승용차 있습니까? 가서 위를 이렇게 한번 그걸 지내가 보면 느끼거든요. 그거 수영동 일대 지금 도시재생하면서 하수척구 잘한다고 해놓은 사항이 돈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두가지고는 문제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건설에 전문적인 거는 없지만 꼭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공사 끝나기 전에 보완할 건 좀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좀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제가 가보면 꼭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인은 질의를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리중앙시장에 침수지 준비공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팔도시장 침수지 거기 배수는 또 손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팔도시장 안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침수 피해가 있는 그 지역에
그 하수관이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됐다 그러는데 그 지점이 지금 망미중앙시장의 지도에 보면 그 옆이거든요. 손대겠다고 하는 데는 옆이고 실제로 물이 찬 데는 그 안쪽이란 말이죠. 네네. 그 다음에 수영 팔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T자 있는데 그게 물이 찬 거예요. 그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계획 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제가 그 필요하다고 한 위치에서 옆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실시 계획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실제로 그 배수 그 하수관 그 보강 공사를 해야 될 때 지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동태 의원님 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침수가 된 지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는 공사 지역과는 다른 지역이 맞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이제 침수된 지역의 그 침수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그 들어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하수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서가지고 공사 위치하고는 침수 피해 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하신 거를 한 번 더 감안해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건 과장님 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사무과까지? 왜 사무과? 기다려 주십시오. 순서. 순서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뢰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준 의뢰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 사무실 그 승면 제거 공사 그거 한다고 고생 그 많이 하셨죠? 예, 의사무관 정태준입니다. 최종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습니다. 예, 한 의원님도 고생하셨고 저희 뭐 직원들 토 일요일 나와서 계속 회기 내에 마무리한다고 열심히 되었습니다. 예. 한 50일간 사무실 비워놓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3층만 마무리가 되었고 예. 위원회 유세가 끝나면 2층 화장실, 옥상 깔끔하게 잘 됐는데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지적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원 방이 저기 이제 여기 있는 방이 3개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한풍구를 지난번에 저 총무국장님께서 낼 방법이 없으면 여기 회의실하고 통하게라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상단에 보면 유리가 이렇게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무실 3개는 이제 완전 환기가 안 되는 완전 밀폐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 화분, 이게 지금 50%가 녹아내려버리고 훼손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지금 와가지고 뭐 화분을 물릴 수는 없지만 이게 이 전체 이 실내 정화 식물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막 갖다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꽉 잠가 놓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때는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고 이걸 공사를 할 수는 없으니, 구대 의원님들은 그래도 환기가 좀 되는 공간으로 어쨌든 연구를 해서 좀 해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한풍구 문제는 세 군데, 침상에 이제 한풍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한풍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재미있게 검토해서 환기가 안 돼요. 그 유시에 끝나고 난 뒤에 추가 분사할 때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에 대한 첨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태준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 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산 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습니까? 이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2022년 4월 2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